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드디어 D-1일 전입니다. 23년 지방직 9급 17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풀어볼 건데요. 아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지금 영상을 아침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루틴을 깨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잘 마무리합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하던 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내일 우리가 본 모든 내용들이 시험에 나올 테니까요. 긴장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힘내주세요. 자, 17번 문제부터 들어갈게요.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 변혁적 리더십은 도전적인 목표,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걸 추구하도록 격려하죠. 구성원들에게 정말 개별적인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변혁적 리더십의 보통 특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 영, 지, 개잖아요. 개별적 배려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구성원 개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른 보상, 그리고 늘 루틴으로 관리를 하고 예외적인 상황이 생길 때만 신경을 쓰는 이러한 것들은 다 거래적 리더십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3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고요. 4번,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재구성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자극하는 것, 무언가 지적 자극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변혁적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지방직은 참 변혁적 리더십 좋아해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편이죠. 자, 18번입니다.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적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행정의 정당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접근입니다. 맞아요. NPM이 너무 공공가치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보자는 취지로 등장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삼각형의 개념을 제시하죠. 공공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 삼각형, 정당성과 지지도 있어야 되고요. 이게 하나. 그 다음 공적 가치의 형성. 그죠? 그 다음 역량, 운영하는 역량. 이렇게 세 가지가 잘 버무려져야지만 공공가치가 실질적으로 창출이 되죠. 그래서 신공공 관리론을 비판하면서 행정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공익성을 강조한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정부의 관리자들은 공공가치 실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요. 3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번 들어갈게요. 로이 외에 정책 유형과 리플리 프랭클린의 정책 유형에는 없지만 알몬드 파웰만 있다. 상추죠. 상징 정책과 추출 정책. 너무 쉬웠던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자, 20번 정부 예산 팽창 이론. 아시겠지만 이 예산 팽창 이론은 공공재의 과다 공급을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크게 문제에 대한 건 어렵지 않습니다. 박은호, 아시겠지만 경제 발전에 따라 국민들의 욕구가 커지면서 공공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이것 때문에 정부 예산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던 학자고요. 피콕과 와이즈만 전이 효과죠. 전쟁과 같은 사회적 변동이 끝났습니다. 보통 전쟁에서는 지출이 많아지죠. 전쟁이 끝나면 지출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한 번 늘어난 지출이 그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게 예산 팽창의 원인이다. 라고 했던 게 피콕과 와이즈만이고요. 보몰 효과 기억하시겠지만 정부 부문과 민간 부문의 생산성 격차. 민간 부문은 생산성이 투입 대비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인데 정부 부분은 인력을 많이 충원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그닥 인력 충원에 비해서 늘어나지 않고 그래서 생산성 격차가 이쪽의 민간이 훨씬 생산성이 좋고요. 정부 부분의 생산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부 부분이 쓸데없이 예산이 늘어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사실 1번, 2번, 3번이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공공재의 과다 공급소를 설명했던 학자들. 실질적인 문제의 핵심은 이거입니다. 4번만 알았으면 됐죠. 파킨슨 부하 배증과 업무 배증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학자고요. 하지만 관료들이 자기들의 권력의 극대화를 위해 필요 이상으로 자기 부서의 예산을 추구한다. 그게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 이거는 아시겠지만 여러분 파킨슨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니스카넨의 관료 예산 극대화 가설입니다. 문제가 분명히 풀 수 있는 단서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서를 잘 기억해서 보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파킨슨이 아니라 니스카넨 내용이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선지고요. 나머지 1번, 2번, 3번은 모두 맞는 선지. 그래서 공공재의 과다공급설과 과소공급설은 작년 기출이니까 꼭 한번 읽어봐 달라고 제가 여러 번 당부드렸던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20번 문제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보내세요. 잘 보내시고 내일은 문제풀이는 안 하겠지만 내일 아침에 또 우리 루틴처럼 아침 일찍 제가 굿모닝 행정학으로 또 여러분들 응원해드리기 위해서 만날 거예요. 사실 공단기를 통해서 이미 응원 영상도 찍고 카페에 글도 올렸지만 여러분 그래도 아침에 왠지 제 기운 받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기운 팍팍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아침에 시험장 가는 길에 만나도록 합시다. 오케이? 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예요.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파이팅! 여러분, 안녕.